오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 4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데이브 램지의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빚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요, 데이브 램지는 전 세계 700만 부의 책을 판매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링 작가입니다. 아마존 26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도 등극을 한 그런 작가입니다. 20대에 본인 스스로가 큰 성공을 했지만 30대에 파산을 해서 전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다시 재기를 하여 백만장자가 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책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파산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 책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빚 때문이었어요. 성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지고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서 온갖 빚을 끌어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사상 누각에 집을 지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겉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사업은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지점들이 늘어나고, 하지만 가벼운 산들바람에도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성공 사례가 사실 여러분 많죠. 유튜브에서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레버리지 투자,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갭 투자를 많이 연상케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률, 몇백 프로의 수익률을 달성한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 투자는 잘 될 때는 또 엄청나게 잘 되지만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즉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액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손실액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대출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이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처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200만 원만 벌어도 이자 100만 원 갚으면 100만 원 그냥 이득 아니야? 1,000만 원 레버리지 땡기지 뭐, 대출 받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이런 생각처럼 말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생각처럼만 되면은 다 부자가 되었겠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빚을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가 계속 축적되게 되고 원금,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자본주의의 노예로 포지션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노예라는 조금 어마무시한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빚에 대한 상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빚에 대한 상식과 그거에 반한 부의 진실,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4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상식과 부의 진실을 알아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빚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빚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법을 진정 익히고 싶다면 그냥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부자에게 가서,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진짜겠죠. 그래서 데이브 램지가 포브스 400대 부자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포브스 부자들의 75%가 4명 중에 3명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가장 좋은 길은 빚을 완전히 없애고 계속해서 빚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여러 대기업, 월그린스라든지 시스코라든지 할리데이비슨, 이런 곳들이 회사에 부채가 없어요. 부채 없이 그런 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지도 재무상담사로서 오랫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본 것이 뭐냐, 부자들은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맞는 말이죠. 물건을 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 자동차까지도요. 할부 거래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는데요. 현재 많은 회사들에서 이 론으로 많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론으로 많은 수익을 현재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론 사업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장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요. 사실은 빚을 끔찍히 싫어했던 창립자에 의해 설립되었던 과거의 이력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어스라고 미국의 백화점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상품 판매보다, 백화점이니까 상품을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신용카드 사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과거에 1910년도에 그 시어스에 홍보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나와 있는 카탈로그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할부 구입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쏙 빠졌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 할부 구매를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헨리 포드는 창업자로서 빚을 경계해야 되고 할부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쟁사 제너럴 모터스, 또 하나의 자동차 회사죠. 거기에서 할부 판매를 막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제너럴 모터스가 헨리 포드의 매출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앞서간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 포드도 어쩔 수 없이 그 할부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매출은 또 올리고 봐야 되니까요. 자동차는 판매하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포드 자동차 신용, 포드 모터 크레딧,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캐피탈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포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업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포드 자동차 신용이라는 거죠. 캐피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할부로 차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업 경영인들은 빚을 어리석은 짓으로 보기도 했고 소비자에게까지 빚을 경계하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의 기업들은 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바꾸어 오히려 빚지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현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이 빚이라는 게 그만큼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매력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력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결과라는 거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상식과 부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돈독해진다 라는 거고요. 부의 진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즉시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 갑을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회사에 두 여성이 있었어요. 친한 두 동료였는데 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비밀도 털어놓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이 다른 여성분한테 5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갚지 않고 슬슬 피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피했냐? 그 50만 원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만들고 이 둘 사이를 요원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더라도 이게 갑과 을로 탁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 돈, 빚, 채무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예는 30살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부모님이 빌려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혼부부가 별 생각 없이 곧 다가올 여름 휴가 계획을 이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자하던 부모님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편치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신혼 부부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종이 한 장 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무이자 할부는 공짜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입니다. 근데 진실은 무이자 할부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 단편적으로 그 순간만을 보면 무이자 맞죠? 공짜가 맞죠? 근데 여러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때의 할부금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3개월 내에 이거를 완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88%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계약 기간 안에 할부금을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무이자 할부를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사는 데만 쓴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쵸?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이게 다 무이자 할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때, 그 기간 안에 갚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20%에 달하는 바가지 금리가 기다리고 있죠. 리볼빙 서비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빚을, 할부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할부는 심각해요. 한국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할부금까지 합쳐서 월 약 8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미국은 자동차 할부금만 5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평생 이게 80만 원, 50만 원 이게 고정급으로 비용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보통 사람들이 할부금 납입을 끝내서 이제 차가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새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새 차를. 할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새 차를 또 구입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80만 원이 고정급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소득 대비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 그래서 외제차 구매를 하는 순간 이거는 카포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다른 어디에 돈을 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자산 잠식 효과가 있죠.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어의 길로, 영원한 가난한 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소비라는 거죠. 자동차 할부. 그래서 자동차 구매는 꼭 필요한, 그쵸? 규모 있게 경제적으로 나에게 딱 맞는,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차를 현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과 진실. 잘못된 상식이 뭐냐? 대금을 제때 내기만 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은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보면 신용카드 사용자의 60%가, 절반도 넘죠? 제때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로, 포인트로 혜택이 쌓이잖아요. 90%가 사용되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신용카드에 다양한 혜택을 넣었지만 그것이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볼 땐 손해일 것 같이 생각하지만 통계 자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카드사가 현명한 거죠. 똑똑한 거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거예요. 카드사는 결국 승자가 자신이 될 거라는 거를 100% 알고 있어요. 햄버거와 같이 작은 소비에도 있잖아요. 그때도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은 47%나 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신용카드 오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을 보면은요, 야, 이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게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뭐냐? 자녀에게 돈에 대한 무책임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무책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램지는 이렇게 말해요. 신용카드를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건 사랑하는 자녀를 상어가 득실되는 바다 한가운데에 밀쳐넣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용카드는 정말 이렇게 상어가 득실되는 바다 한가운데에 미쳐 넣는 것과 같다. 이런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 4가지. 빚에 관한 얘기였어요. 데이브 램지가 크게 성공했다가 파산한 이유도 이 빚 때문이었다고 했죠. 레버리지. 4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는요, 여러분, 거의 빚을 지지 않아요. 현금으로 구매를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집까지도요. 물론 현금 만능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빚을 또 리즈너블하게 쓴다면은 자산 가치의 상승, 그런 쪽과 연관이 된다면 유리한 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이제 본업에 충실한 거죠. 자신의 본업. 거기에서 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많이 축적하게 되고 그것을 자동차나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락적으로 사고 하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저에는 부자는 빚을 싫어한다. 그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은 웬만해서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망치는 거죠. 이것도 맥락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딱한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도와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판단, 필터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건 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갑을관계로 바뀌고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불편해지는 길이라는 거를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이자 할부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그것만 보면 공짜 같지만 88%가 그 계약 기간 내에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이자 할부를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다 할부로 구매한 거죠. 근데 결국 주어진 소득의 그 한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리볼빙 서비스로 넘어가서 과도한 이자 지불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은 빚의 시작이고 파산의 가장 강력한 이유다. 할부금을 완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쵸? 신용카드는 소비를 늘리게 한다. 그쵸? 햄버거 같은 거 47%나 늘리게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절제력을 높인다고 신용카드를 주는 거, 그거는 상어밥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램지의 무서운 경고를 꼭 한번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램지를 파산하게 만들었던 오늘 그 빚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램지나 해외의 여러 그런 간접 경험들,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빚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마인드를 갖고 안전한 그런 부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운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